이른바 사건 라인업. 마치 수사반장이 된 것처럼 이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그 진실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사건 라인업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 사건 라인업에서 준비된 사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세 가지 사건들이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는지 첫 번째 라인업부터 공개합니다. 결국 숭이초등학교가 재벌의 손자를 감쌌습니다. 어제 서울시 교육청이 숭이초가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숨겼다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숭이초등학교가 교육부의 감사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과연 이 숭이초등학교의 존재 근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드는 대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라인업이 바로 숭이초등학교인데요. 정석희 의원님, 서울시 교육청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진상조사를 했어요. 그 진상조사 결과가 일단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 결과 말씀드리면요. 우선 그 폭행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번 얘기 나왔던 그 1차 폭행, 가평으로 수련회를 가서 이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 진정을 제기한 피해 학생에 대해서 그 야구방망이를 때리고 이불을 덮어놨지만 물비누를 강제로 먹인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추가해서 새벽 2차에 새벽 2시에 또 여기에 포함된 재벌 회장의 손자 아이가 또 추가로 자기 혼자서 야구방망이로 아이들을 폭행한 사실도 추가로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처리 과정에 있어서 많이 잘못됐다, 왜곡이 됐다는 것이 이제 추가로 밝혀졌는데, 예컨대 당시 처음에 학생폭 진상이 조사가 시작이 됐을 때 피해 학생 9명에 대해서 12장씩에서 18장의 진술서가 있었는데 6장이 분실이 됐다는 겁니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위원 법에 따르면은 학교폭력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해 당사자와 그 다음에 학교 관계자, 그 다음에 변호사 이렇게 들어와서 조사하게 됐는데 학폭위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고, 거기에 심지어 원래 들어가 있는 학교 전담 경찰관, 요즘 지난번 박근혜 정부에서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건에는 경찰관이 입회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학교 측으로 해서 고의적으로 배제했다. 그런 사실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교장 보감의 해임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관련된 교사들의 징계와 그 다음에 경찰 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숭이초가 사립학교다 보니까 이거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거세게 이제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제 교육청의 교육감사관 감사 결과 얘기 발표가 있었는데요. 교육청 감사관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가 특정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 지목했지만 1차 자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는 이 학생을 아예 누락시켰습니다. 담임교사가 4월 24일에 최초로 조사한 학생 9명의 진술서 18장 중에 6장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에 6장 중 4장은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이 사건 목격자 학생들의 진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측에서 의도적으로 가해 학생 중에 특정 학생을 누락시켰다는 거예요. 네. 피해 학생 어머니가 대기업 회장의 손자도 가해자다라고 지목을 했는데, 그리고 교육청 감사 결과 가해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초등학교에서 이 가해자 명단에서 일부러 누락시켰다는 점, 이거 학교에서 이른바 대기업 회장이 눈치 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이 그래서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피해자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내 아이가 수련회를 가갖고 폭행을 당하고 왔는데 거기 있는 가해자라고 분명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재벌 회장이 손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은 쏙 빠져 있어요.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고 학교 차원에서 징계나 처벌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언론을 통해서 알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저께 있었던 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요, 애당초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지만 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던 재벌 회장 손자 같은 경우는 2차 폭행에서 또 다른 폭행에 가담한 상황들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요, 이런 일이 있고 나면은 결과론적으로 학폭위를 열고 충분한 진술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 생활지도부장이 껴있거든요. 그 생활지도부장이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썼던 초창기의 진술서를 받았는데 받은 것 중에 몇 장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받은 진술서 중에 실제 가해 학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어딘가를 없애버린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 거고요. 더 황당하게 그지없는 거는
학폭위 내에서 일어났던 얘기들에 대해서는 외부로 공표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법으로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해 학생으로 지금 볼 수 있는 특히나 재벌회장의 손자 어머니가 이 생활지도부장에게 내용을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내용을 핸드폰으로 또 찍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청 감사 결과 이외에도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본 사건에 대한 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법적 절차까지 밟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참 괘씸한 학교의 조치인데 크게 이렇게 분류가 좀 되겠군요. 의도적으로 가해 학생, 특히 이 대기업 회장의 손자 가해 학생을 이 조사 대상에서 누락시킨 것. 두 번째는 회의록 내용을 가해 학생 부모에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유출했던 것. 그리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의 진술서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 분실됐다는 거. 거기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김 변호사님. 네. 학교 교장이 피해 학생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번 일 끝나면 어떻게 아이를 이런 학교에 보내시려고요. 전학가라 이거죠. 전학가라. 피해 학생에게. 항상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가해 학생들은 버젓이 학교를 다니고 피해 학생이 오히려 전학을 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 그게 이제 학교 입장에서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지 못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니까 그러면 가해 학생들은 계속해서 기세등등하게 학교를 다니고 오히려 피해 학생이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자괴감이나 혹은 이제 본인이 진짜 여기에서의 그런 인격적인 모독을 느껴서 오히려 스스로 전학을 가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왠지 그 우리나라 성인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예.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이 굉장히 씁쓸합니다. 예. 그래서 교육청 쪽에서 지금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원래 교육청이 이제 곧바로 징계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교원 징계위원회라고 해서 그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철저하게 밝혀서 일벌백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